제주도에 있는 관덕정이라는 곳이에요. 제주도는 섬이죠. 섬입니다. 우리는 뭐 가끔씩 무인도에 살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뭐 오두막집도 짓고요, 낚시도 하고 여유롭게 사는 거죠. 뭐 이런 도시에 좀 시끄럽고 방해 안 받고 혼자서, 그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자신만의 우주를 갖고 싶어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나만의 공간이라는 거죠. 이런 상상이 곧 섬이라는 이런 공간을요, 독립된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래요. 뭐 실제로 그렇다고도 합니다. 이 섬이라는 건요,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으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어떤 고립된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육지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경위가 어떻든 간에 널리 알려지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관덕정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요, 그 참상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했었어요. 그렇던 탓에 매스컴이나 뭐 뉴스 이런 것들,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97년 8월 14일 제주 시내 관덕정 인근의 건물에서 발생했어요. 철거 공사 현장에서요, 벌거벗겨진 채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체 상태가요, 굉장히 참혹했다고 그래요. 얼굴이랑 뒤통수, 목덜미에 심각한 구타 흔적이 발생됐고요. 그 여성의 유두 부분이 칼로 도려내져 있었고요. 그리고 성기가 찢겨져 있었고 심각하게 사체 훼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신원조사를 했겠죠. 과연 이 여자가 누구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관덕정 부근의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여성인 고씨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어요. 사건 경위가 이래요. 고씨는요, 사망한 여자 고씨는 자기가 일하던 단란주점의 여인인 현씨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일이 끝나고 이제 가게가 끝난 거죠. 그리고 늦게 새벽에 귀가하던 도중에 이 가게 주인인 현씨가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둘이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고씨가 봤을 때 나의 사장님인 이 여자 주인 현씨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으면서 쓰러진 거예요. 누구한테. 이 범인은요, 현씨를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내버려 둔 뒤에 바로 옆에 있던 고씨를 공사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무참히 살해했어요. 고씨는 죽었고요. 그 단란주점 주인이었던 현씨는요,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이 되어서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중심으로 단서와 목격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건 시간대가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졌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뭐 이렇다 할 단서를 포착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실제 사건 현장에서는 지문이 전혀 발견이 안 됐대요. 하나도. 그리고 현장에 떨어진 유일한 단서가 있었는데 담배꽁초입니다. 그 담배꽁초를 가져가서 검사를 했죠. 그래서 이 범인의 혈액형은 A형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 이상을 알아낼 수가 없었대요. 뚜렷한 제보나 목격자도 없었고요. 수사는 난관에 당연히 부딪히게 되죠. 사건 현장이 이랬어요. 피해자의 물품이 시체 주변에 보란듯이 버려져 있었다는 거죠. 금품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금품이. 살인을 한 뒤에 사체 훼손을 했고요.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수사가 확실히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사건 발생 23일 후에 수사가 미궁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가 와요. 내가 살인범이다. 너희는 뛰어봐야 나는 날고 있다. 너희는 나를 못 잡는다. 나를 못 잡는다. 전화가 왔었답니다. 이 전화는 주기적으로 5번에 걸쳐서 왔다고 해요. 자, 어때요? 전화가 왔죠?
추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그래서 경찰은요, 이 전화를 역추적해서 걸려온 공중전화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이 전화기를 들었을 테니까 지문이 묻었잖아요. 그 전화기의 지문을 채취해서요, 조사한 뒤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김 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체포 사진이에요. 자, 김 씨는요, 경찰에서 이제 사건 조사를 한 결과 관덕정 인근에서요, 실제로 강간 미수와 특수 강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이에요. 자신의 자백에 의하면요, 이 김 씨는 새벽에 관덕정 인근을 지나가던 도중에 두 여자가 싸우고 있는 걸 봤대요. 그게 이제 고 씨랑 현 씨를 말하는 거겠죠.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자기가 돈을 훔칠 목적으로 현 씨를 돌로 뒤통수를 내려친 뒤에 핸드백을 들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고 씨가 쫓아와서 핸드백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자 근처의 공사 현장으로 끌고 가서 살해했다는 게 전화를 했었던 김 씨의 자백 내용입니다. 이 자백 내용은요, 현장에서 목숨을 구했던 그 단란주점 여주인 현 씨의 증인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자백을 한 거죠. 자수를 한 거죠. 이 자백을 받아들인 경찰은요, 사건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범인이 잡혔으니까요. 그리고 김 씨는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게 사건 현장을 재현하던 사진이에요. 사건 현장에서 실제 범행을 태연하게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자, 이렇게 사건은 종결되는 것 같았어요. 자, 근데 이 김 씨가 재판장에서 돌발 행동을 합니다.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겠죠. 이제 신문이랑 뉴스에 보도를 해야 되니까. 그 기자들 보고 나는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라고 돌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재판장에서 재판 당시에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갑자기 자백이랑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증거가 없었잖아요. 마땅히 담배꽁초의 혈액형 A형이라는 것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 뒤로 이 김씨에게 전화가 와서 내가 범인이다 라고 자백을 했죠. 결국 이 사람을 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요, 이 김씨의 자백한 이 자술서 단 한 장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아무런 증거가 없고요, 검찰에서 난감해진 거예요. 사건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씨가 재판장에서 말했던 내용이 이래요. 예전에 내가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에 갔었는데 나를 전과자라는 이유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경찰에게 앙심을 품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서요,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자백한 내용은 TV랑 신문에서 본 것들을 대충 진술한 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김씨의 혈액형은요, O형이에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혈액형이랑 다르잖아요.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찰은요, 김씨를 기소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김씨의 자백 내용 중에 경찰이 이 언론에게 알리지 않았던 범행 내용들이 있었어요. 범행 도구가 돌이었다는 거, 그리고 피해자들의 옷 색깔, 그리고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언론에 알리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김씨가 알고선 자백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나중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자백 내용을 봐서 적어도 이 사람은 목격자 내지는 사건에 직접적인 가담은 안 했어도 공모자 정도는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에서요. 그래서
재판부는요 결국 이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김 씨에게 특수 강도나 강간 미수 혐의만 적용해서요 징역 8년에 선고를 했습니다. 김 씨는 복역을 다 마치고요 2005년도에 출소를 했어요. 이게 관덕정 살인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미제 사건을 말하고 있죠. 이 사건은 범인을 잡았고 형을 다 맞췄어요. 종결난 수사예요. 자, 사실 그런데 이 관덕정 살인 사건이 있기 바로 20분 전에 사건이 하나 벌어졌었습니다. 자, 1997년 8월 14일 오전 7시 37분 서귀포시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요 호프집 여주인 강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되었어요. 조사를 해보니 관덕정 유흥업소의 여직원인 고 씨의 사체가 발견되기 20분 전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요 이 강 씨의 시체를 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요 관덕정 살인 사건이랑 굉장히 유사했어요. 관덕정 살인 사건의 고 씨처럼 이제 여성의 성기 부분이 훼손이 되었고 시체 훼손이 심각했던 거죠. 그리고 머리는 둔기를 맞았던 걸로 확인이 됐어요. 어때요? 두 개가 사건이 비슷하죠. 그런데요 앞에 말했던 사건은 관덕정이고요 지금 말하는 사건은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에서 관덕정까지는요 택시를 타도 1시간 정도 거리예요. 물리적으로 20분 안에 두 범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 서귀포에 일어났던 살인사건의 최초 신고자는요 남편인데요 부인이랑 연락이 잘 안 돼서 이날 오전에 직접 호프집을 찾아갔다가 자기의 아내가 사망한 거를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겠죠. 종업원들은요 이 호프집의 종업원들은 당시 경찰 조사를 하니까 강 씨가 이날만 유독 빨리 퇴근을 시켰다고 진술을 했어요. 사건 현장에서는 지문 12개를 비롯해서요 뭐 혈흔, 족적 등이 발견이 됐고요. 족적은 발자국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수건까지 발견을 했어요. 자,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에 이제 원한에 의한 면식범 소행이나 주변 불량배의 범행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 수건에 묻은 혈흔 이 결정적인데 용의선상에 있던 사람들의 혈액형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경찰은 호프집 여주인이라는 점과 사건의 잔혹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품을 노린 범행이 아닐까 하고 수사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신용카드나 이런 그 가게 매출이 적힌 기록된 통장 이런 것들이 그냥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금품 사건이 아닌 거죠 이것도. 그래서 수사에 혼선만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에요. 이 이상의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궁금증으로 남아있는 거는요 이날 새벽에 왜 강씨가 호프집의 종업원들을 먼저 퇴근시켰는지 유독 그날만 이게 아직도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사는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2012년 7월 관덕정의 살인사건이 재현됩니다. 또다시 제주도의 한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사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어요. 또 그리고 피해자의 물품 또한 보란듯이 주변에 그냥 내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관덕정 살인사건 그리고 서귀포에 있는 호프집 살인사건이랑 이 세 개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경찰들은요 다시 수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이 세 개의 사건의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한 채요 결국 관덕정 살인사건과 서귀포에 있는 호프집 살인사건은요 결국 2012년 8월 14일 공소시효가 종료돼서요 미제 사건으로
남겨지게 됐습니다.